요즘 같은 셀러마켓에서 알아둬야 할 용어가 하나 더 있다고요? 예,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 박현입니다.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부동산 생활 하고 계시죠? 3월부터는 케미 부동산 이야기가 유튜브와 온디맨드 코리아 이렇게 두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유튜브와 온디맨드 어느 채널을 통해 저희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온디맨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온디맨드 코리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저희를 만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에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 쇼잉부터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쓰이는 간단한 용어들을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못 보셨다면 33회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스크로와 타이틀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그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캘리포니아 주택거래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에스크로와 타이틀, 한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한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 쓰고 당사자 간의 계약금 주고받고 구매자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놨다가 잔금 치르면 거래가 종료되잖아요. 한국 부동산 거래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장치가 좀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한국의 부동산 거래 문화는 기본적으로 서로 믿고 거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서로 믿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참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정말 타격이 크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거래는 계약부터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공인된 기관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에스크로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에스크로가 오픈되었다는 것은 곧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말하는데요. 네. 에스크로는 문서와 자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도록 도와주고 모든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거래 종료를 위한 작업을 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회사가 존재하는데요. 이 공인된 회사를 에스크로 컴퍼니라고 하고 이 컴퍼니들이 중립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이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매매와 관련한 나쁜 의도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네요. 그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거래가 중단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크로 패키지는 어떤 거죠?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나면 계약금 EMD를 보내고 나면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바이어와 셀러에게 에스크로 절차에 관련된 서류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묶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서류 묶음을 에스크로 패키지라고 합니다. 네, 에스크로 패키지 어떤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먼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두 번째 프리미엄 타이틀 리포트, 세 번째 NHD 리포트, 이 세 가지와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서류, 타이틀을 결정하는 서류가 들어있고요. 또한 에스크로로 이 정보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 모든 서류와 개인정보를 절대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확인 문서까지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먼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부터 살펴보죠. 이 서류에는 매매 시작일, 종료일, EMD 금액과 총 다운 페이먼트 금액, 융자 금액 등이 적혀 있고요. 이와 함께 에스크로가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거래를 진행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네. 여기에 서명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에스크로 패키지 두 번째로 살펴볼 문서 프릴림 타이틀 리포트인데요. 타이틀이라는 게 한국 집문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이틀은 집문서 내용과 함께 한국의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그 집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담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에스크로 패키지 안에 타이틀 리포트를 보면 해당 주택의 린해 여부, 타이틀상의 명의,
현재 이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 볼 때 어떤 점 신경 써야 할까요? 먼저 린이라고 해서 집에 누군가가 저당을 잡아 놓았거나 또 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도시로부터 법률 위반 티켓을 받았는지,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서류상의 문제가 있다면 에이전트는 필히 바이어에게 알려주셔야 하고요. 셀러는 이 타이틀 서류를 문제없이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절차가 바이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잘 진행했음에도 만에 하나 일이 잘못돼서 거래 종료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타이틀 자체를 보호하는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으므로 바이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면 바이어가 더 이상 불안할 일은 거의 없겠네요. 맞습니다.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장치에 보안 장치 또 그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한 번도 거래 자체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네, 미국 부동산 매매는 법적으로 안전 체계가 좀 더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타이틀 보험, 이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간혹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셀러가 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처음 오퍼에 명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불인이를 위한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 에스크로와 타이틀 용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크로 패키지 세 번째 서류 NH3 리포트는 어떤 문서인가요? 쉽게 말해서 해당 주택의 환경 영향 평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위치가 지진대에 속해 있다라든지 홍수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든지 혹시 예전에 이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말하자면 주택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주택이 이전에 겪은 일들에 대해 기록한 문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이 지진 항목 피해가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남가주 지역은 이 지진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처럼 시멘트 집이 아니라 나무집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목조 건축은 지진에 대비한 건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짓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모르고 지냈던 터마이트에 대해 신경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터마이트는 개미의 일종으로 목재와 습기가 많은 지역에 특히 많이 서식하는 흰 개미류를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목재 건물에 터마이트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시 건물에 터마이트가 있는지 기록한 것이 터마이트 리포트라고 하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거래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터마이트 리포트도 터마이트 없다고 확인돼야 거래 완료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셀러가 터마이트를 제거해 주는 것이 의무사항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요청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입장이시라면 오퍼 쓰실 때 터마이트 처리에 관한 항목을 꼭 넣으셔야 터마이트 제거 작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목 넣으면 터마이트 없다는 거 확인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셀러 입장이시라면 오퍼에 터마이트 작업이 명시된 경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터마이트 작업을 마치시고 에스크로에 터마이트 클리어런스 리포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부동산 거래지만 융통성이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택 구매할 때 융자상 매끄럽지 못한 면이 좀 있었잖아요. 네. 거래 종료일까지 완료를 못하게 돼서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주 길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현희 씨 구해드린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구해드렸다기보다는 어덴덤이 있었기에 상호협조가 가능해서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덴덤은 셀러 바이어의 상호협의하에 오퍼나 카운터 오퍼 항목에서 기준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 거래상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 변경,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서로 조율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네. 부동산 상에서는 어덴덤이라고 하고 에스크로에서는 어멘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류는 필요할 때마다 원하시는 대로 편리하게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보호하려면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철저하고 원칙적일 줄만 알았는데 안전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문서로 처음 접하시다 보면 어렵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잘 알고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절차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절차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크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다 마무리되면 드디어 거래 완료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는 것을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클로징과 함께 클로징 패키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패키지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에스크로 종료 남은 금액에 대한 잔여금 체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어 홈 워런티 증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솔깃한 게 클로징 패키지에 체크가 들어있다는 건데요. 네, 정산 후 금액이 남아서 체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가 어려우시면 해당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거래 끝나고 이사하려면 여기저기 비용도 많이 드는데 남은 돈이 얼마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실제로 클로징 패키지를 받아서 바로 열어보지 않으시고 거래가 안전하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서류를 서랍에 넣어놓으시고 잃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1년 후에 발견해서 열어보니 잔여금액 체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체크는 보통 180일 내에 디파짓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체크를 받고도 입금을 못 하셔가지고 몇백 불 손해를 입으셨죠. 아우, 안타까워라. 네. 클로징 패키지 받으시면 꼭 바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클로징 패키지 조금 더 살펴보죠.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는 거래 완료를 숫자로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와 바이어 측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고 또 어떤 부분의 크레딧을 받았는지 각종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확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매매가,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비용, 융자 프로세싱 비용, 또 각자가 부담하는 세금, HOA 비용까지 그 집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총 망라해서 숫자로 보여주기에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로 거래가 안전하게 끝난 것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와 관련한 용어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같은 셀러 마켓에서 알아둬야 할 용어가 하나 더 있다고요? 예,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DU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셀러 쪽에서 DU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DU는 데스크탑 언더라이터의 약자로 융자회사 프로그램 안에 바이어의 인컴, 크레딧 현황, 텍스 리턴 등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실제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피큐레터와는 다른 건가요? 사전 융자 승인 서류 피큐레터보다 DU가 더 확실한 서류입니다. 셀러 측에서 피큐레터만으로 확실한 바이어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이 DU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DU가 나왔다면 융자는 거의 승인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부동산 용어 정리 2회에 나눠서 여러 가지 용어와 내용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좀 아쉬워요. 2번 정도에 나눠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네. 특히 융자 용어나 타이틀 용어는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멜로루즈 텍스, DTI, LTV 등 중요한 용어들도 아직 알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융자 용어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기본 용어 중심으로 저희가 다뤄봤고요. 나중에 론 용어, 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론 전문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불인이를 위한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 정리 2회에 나누어서 집 살 때 필요한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들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과 재정관리에 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건전한 부동산 생활을 응원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도시에 가고 싶다. 부에나팍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상생 성공하세요.